3단원 수열, 첫 번째 단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시작해 봅시다. 일단 수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수열은 이렇게 수가 어떤 규칙에 따라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이걸 자체를 수열이라 불러요. 그리고 나열된 각 수를 수열의 항이라는 표현을 쓰죠. 두 번째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항은 n번째 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항을 an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 부르고 간단하게 an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수열은 하나의 수열을 나타낼 때 지금처럼 이렇게 대괄호 쓰면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대괄호 안의 것이 결국 하나의 수열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등차 수열 이제 시작 한번 해보죠.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부르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써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공차를 더하면 바로 다음 번째 항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옆으로 살짝 이항해주면 연속된 두 항의 차는 공차랑 같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등차 수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런 수열들 5, 7, 9 이런 식으로 써졌다고 생각하시면 갈 때 계속 2씩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차 D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반항을 AN이라고 부르는데 AN은 첫째 항을 A라고 놨고 공차를 D라고 놨을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A1 갖다 쓰고 A2 갖다 썼을 때 A1에서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면 D를 더한 게 A2죠. 그러니까 A2는 A1 더하기 D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A3를 구하려면 A2에다가 D를 더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A1을 기준으로 보면 A1에서 A3까지 갈 때 공차 D를 두 번 더했네요. 그래서 A3는 A1 더하기 2D구나 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만큼 공차 D가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4라고 생각하면 이 간격이 당연히 4에서 1을 빼면 3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A4를 구하고 싶으면 A1에다가 3D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땅땅땅 가서 일반항 n번째 항을 구하면 A1이라는 초항에다가 n-1번의 D를 더해주면 되겠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정의 내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등차수열 일반항은 이렇게 정의 내리지 마시고 일반항 AN을 구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쉽냐면 전개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n 앞에 공차 D가 하나 따라 붙겠죠. 그리고 그 뒤는 뭐가 오냐면 A1에서 마이너스 D를 한 결과가 옵니다. 어차피 얘는 상수니까요. 상수 K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AN은 n 앞에 공차 D가 오고 그 뒤에 상수가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상수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차 D를 구하는 곳에 집중하시고 공차 D만 구해지면 일반항은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등차 중항은 서로 다른 세 수가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B에서 A를 빼주면 걔가 공차가 될 거고 C에서 A를 빼줘도 C에서 B를 빼주면 공차가 되겠죠. 공차는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 둘을 이퀄 놓고 식을 정리하면 2B는 A 플러스 C다 라는 관계를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항이 이루는 성질은 가운데항의 2배 한 개, 옆에 2개, 날개 2개를 더한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러니까 A1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 A4가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2라고 나왔죠. 그러면 A1에서 A4까지 간격이 3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A4에서 A1을 빼주면 당연히 3D가 되게 돼요. 그쵸? 그럼 요거 없어 요거 빼주면 되니까 9가 될 거고 그럼 따라서 D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일반항 AN을 구해주시면 N 앞에다가 D 갖다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1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1이 되려면 마이너스 14 쓰면 되죠.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3이니까 3에서 마이너스 14를 빼줘야 마이너스 11이 될 테니까 이 뒤에 있는 상수는 선생님 지금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이요. 쉽죠?
30이랑이 85, 그러니까 A31이 85라고 쓰면 되는 거고, 45니까 A45가 127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간격을 구해주시면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D는 이라고 쓰시면 되고, 요거 두고 빼주면 42가 되니까 따라서 D의 값을 구하면 D가 3이구나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일반항 구할 때 일반항 AN을 구하면 n 앞에다가 3 갖다 놓고 여기다가 31을 대입하면 93이 되거든요. 93에서 85 연산해 주면 되니까 8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 정도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상수는 아무거나 갖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값만 맞춰준다 라고 생각하면 뭐 쉽게 구해낼 수 있죠. 100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 대신에 100만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항사의 관계가 주어진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는데 A5죠. 이제 여기는 A5의 값이 얼마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A5를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A1에다가 몇 D를 더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4D를 더해주면 됩니다. A1에다가 4D를 더했을 때 이 다섯 번째 항이 나오니까요. 4 곱해 놓으시고 A3는 A1에다가 2D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주면 A1 더하기 4D 라고 쓰고 4A1 더하기 8D 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쵸? 옆으로 이항을 해주면 3A1이 될 거고 플러스 4D가 되겠네요. 이렇게 얘는 이꼴 0이다 쓰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식인데 A2는 마찬가지로 A1 더하기 D 쓰면 되고 A4는 A1 더하기 3D 쓰면 되겠네요. 이 결과가 6이니까 2A1이 4D라 6을 2로 나눠주면 되니까 A1 더하기 2D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다 쓰면 되네요. 아까 그대로 놓고 문제 푸는 게 더 쉬웠네요. 그럼 여기다 2배를 해주면 2, 4, 6이 될 테니까요. 위에서 아래 빼주면 따라서 A1의 값은 뺐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A1 대신에 마이너스 6 대입해서 공차 D 구한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공차 D만 구해주면 등차 수열은 공차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차 D만 구해주면 쉽게 구해낼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1로 갈 때 마이너스 3이 더해지는구나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항 AN을 쓰라고 하면 마이너스 3n 갖다 쓰면 되고 1 집어넣어서 100을 맞추면 되니까 플러스 103이라고 쓰면 됩니다. 몇 항으로 처음은 음수가 되느냐 그랬으니까 0보다 작다 쓰면 되고 옆으로 넘겨주면 3n이 103보다 크다. 그럼 n은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3, 3은 9하고 13이니까 3, 4, 14, 34점 얼마쯤 되겠죠? 어차피 n은 자연수가 돼야 돼서 n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35가 되면 된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죠. 1로 갈 때 얼마가 더해지고 있죠? 그렇죠. 6이 더해지고 있네요. 그럼 일반항 AN을 구하라고 하면 6n이라고 쓰면 되고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51을 맞춰야 돼.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58 쓰면 되겠네요.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됐냐 그랬으니까 0보다 크다 쓰면 되고 n 갖다 쓰고 6분의 58 67에 69, 54니까 9점 얼마쯤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자연수니까 n은 얼마다? 10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 또 마찬가지예요. 얼마가 더해지고 있죠? 4가 더해지고 있으니까 일반항 AN을 구하시면 n 앞에다가 4 받쳐놓고 1 집어넣어서 1을 만드세요. 마이너스 3 쓰면 됩니다.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가 그랬으니까 100보다 크다. 이 부등식만 풀면 되겠네요. 굉장히 쉽죠? 18과 9 사이에 두 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지금 등차 수열 준다고 했고 그럼 이 간격이 지금 3칸이거든요. 그러니까 18에서 3D를 해줬을 때 그 결과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9가 돼야죠. 그럼 따라서 D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18에서 마이너스 3 해주면 15, 12, 9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되겠네요. 계속 공차만 구해주면 돼요. 앞에서 배웠는데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등차 중항이라는 거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가운데 수에 2배 해주면 2배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를 더한 결과랑 같습니다. 3x 플러스 3이랑 같죠. 그러면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정도가 되겠네요. 얘는 이꼴 0 쓰면 되고 어차피 실근으로 나올 테니까 합을 구하라고 하면 근각의 수로 해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15라고 했죠. 여기서 3항정이 4항정이라는 걸 배우셔야 되는데 등차 수열 이루는 세수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세수를 ABC라고 쓰셔도 되는데 그럼 중앙을 한번 더 쓰셔야 되고 식자체가 조금 불편해지기 때문에 가운데 수를 A라고 놓고요. A에서 D만큼 뺀 수가 앞에 수라고 생각하고 A에서 D만큼 더한 수를 뒷수라고 생각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망을 정의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게 문제 풀기 좀 편해요. 두 번째는 사항은 가운데 수가 없죠. 짝수항이니까. 그럼 가운데를 A라고 생각했을 때 그 A에서 D를 뺀 수, D를 더한 수를 두 개로 나열해주게 되면 이 차이가 지금 2D만큼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공차가 2D인 등차수열이 돼서 A-3D, A 플러스 3D 형태로 정의를 내려주면 됩니다. 꼭 이렇게 써야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쓰면 연산이 확실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세수합이 15라고 했으니까 세수를 등차수열 내리면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리면 된다고 했고 그럼 세 개의 합이 15라고 했으니까 3개를 더해주면 D가 지워지죠. 그럼 3A가 15니까 A는 5가 되겠네요. 따라서 A는 5구나 라고 하나 구해주면 되고 제곱의 합이 83이기 때문에 5를 집어넣고 제곱을 하면 25-10D 플러스 D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25가 될 거고 플러스 25 플러스 10D 플러스 D의 제곱이 되겠죠. 이 결과가 83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0D 플러스 10D 두 개 지워지니까 2D의 제곱이 될 거고 3개를 더해주면 75죠. 그러니까 75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8이네요. 그래서 두 개 지워지면 D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D가 2여도 마이너스 2여도 수 배열만 달라지지 세수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A 대신 5 대입해주고 D 대신에 2를 대입하는 형태로 이렇게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죠. 그래서 사망정의 정도는 외워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입니다. 요거는 증명 과정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합이라는 건 SN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SN의 기호의 의미는 뭐냐면 A1, A2 이렇게 땅땅땅 가서 마지막 항 AN까지의 합을 SN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든 SN의 정의는 똑같아요. A1부터 AN까지 합을 SN이라 부르죠. 근데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증명하실 때는 이걸 순서를 바꿔서 쓰세요. AN 더하기 AN-1 더하기 땅땅땅 가서 마지막에 A1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둘을 더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SN이라고 쓰면 되고 A1하고 AN 그냥 더해주면 되죠. A1하고 AN 더해주면 되고 A2는요 A1보다 D가 하나 더 큰 수죠. AN-1은 AN보다 D가 하나 작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해주면 D 두 개가 지워지기 때문에 A1하고 AN의 합이랑 같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둘을 더했을 때는 계속 똑같은 A1 더하기 N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N쌍이 나올 테니까 앞에 N 하나 받쳐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합을 구하시면 따라서 SN을 구하면 SN은 2분의 항의 수 N에다가 초항 A1의 마지막 항 AN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 공식을 만들어낸 거고요. AN이 아까 일반항 보셨겠지만 A1 더하기 N-1의 D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해서 식을 한 번 더 정리한 게 이 식이죠. 보통은 일반항을 구해서 첫 번째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풉니다. 일반항 구해서 첫 번째 식으로 많이 푸니까 첫 번째 식으로 집중해 주는 게 좋겠죠.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SN을 선생님 다시 한번 써볼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딱딱딱 가서 AN-1 더하기 AN이라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SN-1이거든요. N-1까지 합을 구한 거니까. 그럼 따라서 AN을 구하라고 하면 SN에서 옆으로 이항하면 되니까 SN-를 뺀 결과가 AN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합 S가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결과를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식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n 대신에 3, 4, 5 이렇게 대입하는 거 문제가 없는데 2를 대입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1을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죠. A1은 S1 마이너스 S0
근데 S0는 0번째인데요. 뭐뭐 번째를 쓸 때는 자연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0번째라는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입을 할 수 없는 수를 대입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의견이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방금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A1하고 S1 마이너스 S0가 되는데 S0라는 것은 존재하진 않지만 S0를 계산할 수는 있잖아요. SN이라는 수열의 합에다가 n 대신에 0을 대입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0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A1하고 S1이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S0가 0이 돼준다면 이 값이 0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A1하고 S1이 서로 같아지거든요. 근데 원래 초항하고 초항까지 합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S0가 따라서 S0가 0이 된다면 초항과 내가 구한 수열의 초항과 주어진 수열의 초항은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n은 몇 항부터 쓸 수 있습니까? 1항부터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S0가 0이 아니면 0이 아닌 수를 더했을 때 뺐을 때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얘는 당연히 A1과 S1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n은 2항부터 성립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꼭 이 식을 기억해서 써먹으시면 됩니다. 이따가 제가 문제 풀 때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거 꼭 기억해서 써먹읍시다. 자, 수열의 합 시작해보죠.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인 등차 수열의 AN. 그러면 AN을 구해주면 됩니다. AN을 구하시면 공차가 2니까 2N 갖다 쓰고 1 집어넣어서 5를 7을 맞추면 되니까 5만 더해주면 되고, K항이 33이라고 했으니까 K를 대입해주면 AK를 구하면 2K 플러스 5가 될 거고 이 결과가 33. 그럼 따라서 K의 값은 5를 넘기면 28이 되니까 14가 되겠네요. 첫째 항부터 14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14를 구하라는 얘기랑 같고 2분의 항의 개수 14 올려주시면 되고 초항은 1 대입하면 되니까 7 쓰면 되고, 그리고 K항이 33이라고 나와 있었죠. 초항하고 마지막 항 이렇게 두 개 써갖고 한만 구해주면 됩니다. 일반항 구하시면 이렇게 쉽게 풀려요. 3항이 7이라고 했으니까 A3이 7이죠. 10항이 21이니까 A12, 21입니다. 아래에서 위식을 빼주면 간격이 7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7D가 될 거고 이 결과가 14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D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됩니다. 그럼 일반항 AN을 구하라고 하면 2N 먼저 써놓고 3 집어넣어서 7을 맞춰야 되니까 플러스 1만 해주면 되죠. 20항까지 합이니까요. S20을 한번 구해봅시다. 2분의 갖다 쓰고 항의 개수 20개 갖다 쓰고 1 대입하면 3이고 20 대입하면 41이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항 하나만 구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0을 초항으로 생각해 주면 얘는 하나 두 개가 있고 가운데 n개가 있기 때문에 이 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 맞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마이너스 24라고 했으니까 2분의 갖다 쓰고 항의 개수가 총 n 플러스 2개니까요. n 플러스 2개 갖다 쓰고 처음 항은 마이너스 10이죠. 마지막 항은 4니까 4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4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 지워주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써주면 n 플러스 2의 값이 결국 8이 되니까요. n은 얼마가 되는구나? 6이 되는구나 해서 6 구해주면 돼요. 여기서 가끔 공차도 물어보거든요. 공차를 물어보면 얘가 n 플러스 2번째 항이고 얘는 첫 번째 항이니까 간격이 n 플러스 1개잖아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에다가 간격만큼 d를 더해주면 4에서 마이너스 10을 뺀 거랑 같으니까 이게 14랑 같은 거고, 아까 n 대신에 6 갖다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니까 공차 d도 계산이 가능하죠. 요거까지 꼭 기억하세요. 어느 걸 물을지 모르니까 두 개를 꼭 다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항부터 13항까지 합이 51이에요. 그러면 2분의 갖다 쓰고 13항까지니까 13 쓰고 A1 더하기 A13 갖다 쓰면 되죠. 이 결과가 52예요. 그러면 A13은 A1 더하기 2D가 되는 거니까 아니지 12D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2A1 더하기 12D가 되죠. 그럼 13을 일단 나눠주시고 13은 4가 될 거라, 그럼 값을 계산하시면 아마 A1 더하기 6D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이 결과가 얼마입니까? 2로 나눴으니까 그 결과가 4다 라고 써주면 되고, 두 번째는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하니까 2분의 갖다 쓰고 20 갖다 쓰고 A1 쓰고 A20을 써주면 되죠. 이 값이 마이너스 6이다 60이다 써주면 요거 두 개 이렇게 지워버리고 요건 마이너스 6 쓰면 되겠네요. A20은 A1 더하기 19D라서 2A1 더하기 19D의 값이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럼 위쪽에다 2배 해주면 2A1 더하기 12D가 되겠죠? 얘가 이꼴 8이 될 거고, 아래식에서 위식 빼주면 2개 빼주면 7D네요. 7D가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따라서 D의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쓰면 되고, D가 마이너스 2니까 A1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2니까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또 일반항 구하시면 A에는 마이너스 2n 갖다 놓고 1 집어넣어서 16을 맞춰야 되니까 18 쓰면 됩니다. 따라서 합을 구하면 2분의 30에다가 1 대입하면 초항 16이 나올 거고, 30을 대입해서 계산해서 이 뒤에다가 A30 갖다 받쳐 놓으시면 결과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하지만 결국 일반항을 구한 후에 문제를 푸는 게 확실하게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항 항상 구하는 거. 근데 일반항을 구하려면 공차 D를 구해야 되니까 공차 D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첫째 항이 7이고 등차수열에 의해서 합이 SN인데 S3과 S5가 같대요. 공식에 대입하셔도 되는데 S3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잖아요. S5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A5. 그러면 이 둘이 같으니까 지워버리시면 결국 A4와 A5의 합이 나오니까 A4는 A1 더하기 3D, A5는 A1 더하기 4D, 그러니까 2A1 플러스 7D, 이 결과가 얼마다? 0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첫째 항이 7이었으니까 7 대입해주면 공차 D가 7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구나 라고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일반항 AN도 구할 수가 있겠지? 마이너스 2n 갖다 쓰고 7 맞춰주면 되니까 1 집어넣어 7 맞추면 9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9 쓰면 됩니다.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느냐 그랬으니까 0보다 작다 써주면 되는 거니까 옆으로 넘겨주면은 EN이 9보다 크다가 나오니까요. N은 4.5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A1, A2, A3, A4까지는 음수가 되는 거고요. A5부터는 이제 뚝뚝뚝 가서 얘는 0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몇 항까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지금 잘못 썼네요.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반대로 썼어야 되죠. 그 전까지는 양수였다가 얘는 0보다 컸다가 5항부터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0보다 작아진다 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5항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5항이죠. 쓰면 되고,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합을 구할 때는 양수를 더할 때가 커지죠. 음수를 더하면 그때부터 수가 작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 4개를 더했을 때가 최대값이구나 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S4를 구하라 라는 얘기랑 같은 거고요. 2분의 항의 수 4개에다가 초항은 1 대입하면 되니까 아까 초항이 7이었고 마지막 항은 4를 대입하면 1이었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음수가 나오는지, 언제부터 양수가 나오는지 생각해서 문제 풀어가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그러면 제일 작은 수는 뭐 1이겠죠? 그 다음 수는 여기서 3 더해주면 되니까 4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수는 7이 되겠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결국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제일 마지막 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원래는 99가 3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100이 나머지가 1인수가 돼야 되는데 10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100이 안 되거든요. 그럼 100에서 3을 빼주면 되니까 마지막 수가 97이 되겠네요. 자, 항의 개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간격을 생각해보면 간격이 n-1개의 간격이 생긴다. 이게 n번째라고 생각하면 공차 D는 3이다 쓰면 되고, 그게 97에서 1 빼주면 되니까 96이 되는 거죠. 값을 계산하시면 32가 되니까요. 따라서 n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33이 됩니다. 막 구하지 마시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구해보세요. 마지막 수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n은 33 쓰시면 되고, 그럼 2분의 항의 개수는 33개고 초항은 1이고 마지막 항은 97이네요. 이렇게 해서 값 계산해주면 됩니다.
뭐 이건 일반항 구할 필요 없죠. 초항도 있고 마지막 항도 있고 항의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활용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Y축의 평행한 이렇게 평행한 선으로 잘랐어요. 그랬을 때 이 줄 중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는 3이래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3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10이다 라고 나와 있고 10개의 선분의 합을 구하라 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간격으로 잘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x값은 등차 수열이 맞습니다. 그래서 x를 xn이라는 수열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xn은 결국 등차 수열이 되겠죠. 등간격으로 커지니까요. 그죠? 그런데 xn을 대입해서 2를 빼주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길이니까 그 길이 ln이라고 놨을 때 여기다 xn 대입하면 이 xn이 될 거고 xn 대입하면 xn인데 둘의 간격을 구해야 되니까 빼줘야 되죠. 그럼 결국 ln이 xn과 같아지네요.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ln과 xn은 둘 다 xn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ln도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너도 등차 수열이 되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이면 초항하고 마지막 항 두 개가 있으면 합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개수는 10개였으니까 10 갖다 쓰고 초항 3 마지막 항 12 써가고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차 수열 상황이라는 거 알아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SN이라고 놨을 때 SN이 지금처럼 주어지고 A1과 A7의 값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일반항 AN을 구하고 싶으면 SN에서 SN-1을 빼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몇 항부터 성립한다고요? 그렇죠. 항상 2항부터 성립하는데 만약에 초항이 성립하려면 S0가 얼마가 되면 그렇죠. 0이 되면 이때는 초항부터 성립하니까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S0가 0이 아니면 그때는 몇 항부터입니까? 2항부터 성립하게 되는 거고 단 초항은 주어진 SN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항 A1을 쓰고 싶으면 그때는 반드시 S1을 써줘야 합니다. 내가 구한 식에서는 초항을 구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1을 S1으로 대신 써주면 되죠. 한번 1번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SN이 지금처럼 2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초항과 7번째 항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AN을 구하면 AN은 SN n제곱 플러스 3n-1 갖다 쓰고 가로 열고 SN-1 n-의 제곱에 3배의 n-1 마이너스 1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 둘을 계산해주면 2n하고 플러스 4가 나올 거예요. 2n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계산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릴 테니까 수업 들으시면 선생님처럼 빨리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n 대신에 0을 대입하죠? 그럼 0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이거 몇 항부터야? 그렇지 2항부터라고 써주고 항상 초항을 정의 내려줘야 되는데 초항은 여기가 아니라 SN에다가 1을 대입해서 초항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A1은 3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신에 A1 더하기 A7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7은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초항은 이거 대신에 3 갖다 쓰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두 번째 똑같이 SN이 주어졌죠? 여기서 일반항 AN 구하라고 하면 SN n제곱 플러스 n에서 마이너스 n-1의 제곱에 플러스 n-1을 해주면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해주면 결과는 얼마가 나오냐면 당연히 2n이 나오게 될 텐데 0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몇 항부터야? 그렇지 n은 1항부터 성립한다 라고 써주면 되고 ak가 20이니까요 뭐 이거 너무 쉽네요. k는 얼마다? 10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과 합의 관계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등차수열 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일반항과 합의 관계는 같을 수밖에 없죠. SN이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SN-1은 1항부터 n-1번째까지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SN에서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SN-1 1항부터 n-1번째까지 합을 빼버리면 당연히 마지막 항 AN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은 항상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S0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초항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우리 여기까지 등차 수열 배웠는데 등차 수열도 열심히 복습하시고 그리고 RPM까지 해서 정확하게 잘 풀어 놓으신 다음에 수열이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등차 수열 정확하게 잘 정리해야 등비 수열이 쉬워지기 때문에 등차 수열 정확하게 꼼꼼하게 다 문제 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